우리 아이들의 개학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학기 세 가지 확인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 월요일로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과연 새학기 시작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2024년 새학기 세 가지 확인해 주세요. 첫째, 준비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초등 아이들은 겨울방학이나 봄방학 때 받은 유인물이나 알림장을 확인해서 필수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3월 4일 월요일 학교에 갈 때 책가방과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 알림장, 필기도구, 일자 파일, 휴지, 물티슈, 양치 도구 등을 준비합니다. 또한 실내화도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실내화의 경우 아이들의 신발 사이즈를 확인하여 발에 맞는 것을 준비해야 하고, 만약 새로 구입하지 않은 아이들은 깨끗하게 빨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실내화가 무척 더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화는 부모님이 평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일 신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의 실내화가 집에 있는지, 있다면 청결 상태를 확인해서 만약 더럽다면 깨끗하게 빨아서 3월 4일 학교에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고학년 여자아이들은 실내화보다 슬리퍼를 신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안전을 위해 실내화를 신도록 하니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가방 상태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실내화는 많은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학교에 두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학기 시작할 때 실내화를 동네 마트에 가서 새로 구입하여 준비해 옵니다. 하지만 책가방은 1학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새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책가방이 의외로 더럽습니다. 책가방 안에서 우유가 터졌었다거나 지우개 가루, 각종 준비물의 흔적 등으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더럽지 않더라도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니 깨끗하게 빨아서 학교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먼저 부모님께 엄마, 나 이제 학교 가는데 책가방 좀 빨아줘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새학기 첫날 의외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유인물을 나눠주고 아이들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기 도구는 꼭 준비해서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날부터 다른 친구에게 연필과 지우개를 빌려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준비물은 굳이 비싸고 좋은 것을 사줄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물건을 자주 분실합니다. 아이들의 준비물에는 네임펜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써주거나 이름 라벨지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분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책가방도 굳이 명품이나 좋은 것을 사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저학년 아이들은 책가방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둘째, 아이들이 건강 상태 확인입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안과와 치과 진료는 겨울방학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금방금방 시력이 변합니다.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시력 검사를 하는데 그때 안경을 쓰고 있어도 시력이 나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력이 나쁘면 교실의 칠판과 대형 TV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방학 기간 시력 검사를 해서 새로 안경을 쓰거나 안경을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치과 진료도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단 음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탕후루를 좋아하고 버블티나 단 음료도 즐깁니다. 아이들이 유치 및 영구치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겨울방학 때 진료를 끝낸 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이들마다 비염이 있거나 감기에 걸린 경우에도 미리 치료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개학 일주일 전이니 매일 30분 정도 부모님과 함께 산책이나 줄넘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방학 때에는 아이들이 날씨가 추워서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매일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이 찌고 몸이 약해진 아이들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매일 운동을 하며 3월 4일 건강한 상태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방학 때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깁니다. 집에서 커다란 움직임 없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TV 시청을 했습니다.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납니다. 부모님께서 옆에서 간섭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 잡니다. 그러다가 당장 3월 4일부터는 학교에 가야 합니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초등학교는 1교시가 9시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8시 40분 정도까지는 등교해서 아침 활동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8시 40분까지 등교하려면 학교가 집에서 가까워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아침 식사를 하고 씻고 준비물을 챙겨서 등교할 수 있습니다. 즉, 7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몇 시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의 기상 시간을 조금씩 당겨서 3월 4일부터는 무리 없이 7시 30분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3월 학교 생활 적응에 힘들어합니다. 이건 1학년 학생뿐 아니라 고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겨울방학 때 게으르게 늦잠 자는 습관이 남아있는데 3월 4일부터 7시 30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려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게 싫고 몸도 여기저기 아픕니다. 3월 학교 보건실에 그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아서 줄을 서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잠이 부족해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 외에도 아이와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아이들은 지난 1년 내내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대개 마스크는 아이들이 탄력적으로 씁니다. 본인 몸이 안 좋거나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또 더운 여름날 체육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에도 마스크를 벗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 아이들은 학교에서 마스크 벗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마스크 쓴 상태가 오히려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 점심 급식을 먹을 때에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먹습니다. 그건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심하고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개학 전 새학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할지 아이와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3월 말 올린 초등 교실에서의 충격적인 마스크 착용 실태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15초. 오늘은 2024년 새학기 세 가지 확인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준비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째,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에 새학기 아이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024년 새학기 시작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확인하고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